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아우라그룹의 본사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이라기보다는 권력과 기술의 상징 그 자체였다.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탑은 구름을 꿰뚫을 듯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그 차가운 표면은 도시의 분주한 풍경을 무심하게 비추고 있었다. 오늘 그 견고한 성체 속으로 새로운 이방인이 조용히 발을 들였다. 김서연이라는 이름의 평범해 보이는 신입사원이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한유진 경찰 특수수사대의 정계 요원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위장 신분에 맞게 꾸민 단정한 오피스룩 차림으로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갓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신입사원의 긴장감과 설렘으로 적절히 위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달랐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동자는 주변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스캔하고 있었다. 첨단 바이오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스피드게이트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방문객들을 훑어보는 보안 요원들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그녀의 임무는 명확했다. 아우라 그룹이 극비리에 불법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그 배후를 밝혀내는 것. 수많은 엘리트 요원들이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위험한 임무였다. 아우라 그룹의 보안은 철옹성 같았고, 그곳의 사람들은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고 경쟁하는 늑대들이었기 때문이다. 유진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김서연이라는 완벽한 가면을 써야만 했다. 전략기획팀에 배정된 그녀의 자리는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사무실 한가운데에 있었다. 사방이 트여 있어 사적인 공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직원의 모니터는 미묘한 각도로 서로를 향해 있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마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인 조용하고 성실하지만 누구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는 신입사원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컴퓨터를 켜고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며 그녀는 눈과 귀로 주변의 모든 정보를 흡수했다. 오후가 되자 팀장으로부터 긴급 회의 소집 공지가 내려왔다. 신입사원인 그녀가 참석할 만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팀장은 그녀의 이력서에 적힌 화려한 수상 경력과 우수한 논문 실적을 언급하며 참관하도록 특별히 지시했다. 이것은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한 시험대였다. 유진은 최대한 몸을 낮추고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며 회의실로 향했다. 육중한 방음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실내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회의실에는 이미 아우라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모두가 날카로운 지성과 숨막히는 야망으로 가득 찬 얼굴들이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과 신경전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다. 유진은 회의실 구석에 마련된 보조 의자에 조용히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그녀의 목표는 이곳의 권력 구조와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특히 부회장인 최민준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다. 첩보에 따르면 그가 불법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강지훈 대표이사였다. 그는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거대 기업을 이끄는 인물이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과 차갑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는 깊은 눈동자를 가진 남자. 그의 등장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좌중을 압도하는 그의 존재감은 그가 단순한 상속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지우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참석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임원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기라도 한 듯 긴장했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는 낯선 얼굴 김서연에게 잠시 머물렀다.
유진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저 신입사원다운 약간의 긴장과 호기심이 어린 눈빛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유진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분석의 빛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모든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회의는 신규 사업 프로젝트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격렬한 토론으로 시작되었다. 담당 임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온갖 전문 용어와 데이터들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그 모든 논쟁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무서운 압박감으로 회의실을 짓눌렀다. 유진은 빠르게 노트북에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그들의 대화 속에 숨겨진 이면을 파악하고 있었다. 자금의 흐름 기술 유출의 가능성, 그리고 특정 부서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예산, 한참 동안의 논쟁이 아무런 결론 없이 맴돌자 마침내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그래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변명이나 분석 말고 지금 당장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방금까지 열변을 토하던 임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누구도 섣불리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혹은 실패의 책임을 모두 뒤집었을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모두가 그의 시선을 피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강지훈의 눈이 다시 한번 김서연을 향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를 시험할 작정이었다는 듯 정확히 그녀를 지목하며 물었다. 거기 신입사원 김서연 씨라고 했나?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 상황을 타개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해보게.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유진에게로 쏠렸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고 동시에 그녀를 이 불편한 상황에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함정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순간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요원이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저는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라 아직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외부자의 관점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녀는 완벽하게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했다. 강지훈은 아무런 대답 없이 턱짓으로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유진은 자신이 밤새 분석했던 아우라 그룹에 공개된 재무제표와 경쟁사들의 동향 데이터를 머릿속에서 빠르게 조합했다. 현재 문제의 핵심은 기존 시장에서의 출혈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점유율 방어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의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프로젝트에서 파생된 바이오 센서 기술을 헬스케어 시장이 아닌 스마트 팩토리의 환경오염 모니터링 시스템과 결합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는 규제 강화로 인해 급성장하고 있는 틈새 시장이자 저희의 기술적 우위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녀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제안이었다. 기존의 틀에 갇혀있던 임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최민준 부회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흥미와 경계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지훈의 반응이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집요하게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옆에 있던 기획팀장에게 짧게 말했다. 방금 김서연 씨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즉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의 말은 회의의 결론이었다. 더 이상의 논쟁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버렸고 남겨진 임원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닫았다. 성공적으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주목을 받아버렸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진은 동료들의 미묘하게 달라진 시선을 느꼈다. 어떤 이는 질투를, 어떤 이는 경계를, 또 다른 이는 순수한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그 시선들을 무시하며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지훈이라는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 뒤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통찰력이 숨어 있었다. 그는 이번 임무에서 가장 큰 아군이 될 수도, 혹은 가장 강력한 적이 될 수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거대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신입사원 김서연의 얼굴 뒤에 냉철한 요원 한유진의 결심이 불타고 있었다. 오늘부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체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진실을 향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차가운 카리스마 뒤에 고독을 숨기고 있는 남자 강지훈이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서연이라는 이름은 전략기획팀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어 있었다. 어제의 회의에서 그녀가 보여준 당돌하고 예리한 모습은 모든 동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누군가는 그녀를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다른 누군가는 경계심을 품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녀의 다음 행보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유진은 이 모든 관심이 자신의 위장신분에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어제와 같이 침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팀장이 다가와 서류 뭉치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지훈 대표가 직접 지시한 신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 작성 임무였다. 팀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김서연 씨 대표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야. 어제 제안했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발전시켜봐. 필요한 데이터 접근 권한은 임시로 상향 조정해 줬으니까 마음껏 활용하게. 하지만 명심해. 대표님의 기대가 큰 만큼 실망시켜드려선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격려와 함께 명백한 압박감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이것이 강지훈이 던진 또 다른 시험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녀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진에게 이것은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상향된 접근 권한은 그녀가 아우라 그룹의 내부 시스템을 합법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열쇠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업무의 방패 뒤에 숨어 자신의 진짜 임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최대한 성실한 태도로 보고서 작성에 몰두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회사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향한 탐사를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의 데이터 서버는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다. 수십 년간 축적된 재무기록, 연구보고서, 인사 파일들이 복잡한 보안 체계 속에 얽혀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해킹 기술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허가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수천 개의 프로젝트 코드와 예산 항목들을 교차 분석하며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고 모니터 위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다. 몇 시간의 탐색 끝에 그녀는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을 발견했다. 여러 개의 합법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예산 속에서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유령 비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시중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연구장비, 구매 내역 용도가 불분명한 컨설팅 비용. 이 모든 비정상적인 지출은 하나의 특정 코드를 향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키메라. 그 이름은 그녀의 모든 감각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키메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자 염소뱀이 뒤섞인 끔찍한 괴물. 프로젝트 이름 자체에서부터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유진은 즉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지만 접근 권한이 없다는 차가운 경고 메시지만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것은 회사의 최고 등급 보안으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주변부를 파고들어 그 실체를 유추해내야 했다. 그녀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예산이 흘러들어간 하위 부서들과 관련 인물들의 명단을 조용히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비밀스러운 추적에 깊이 몰두해 있을 때 책상 위에 인터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비서실이었다. 김서연 씨 대표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대표이사 집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작업하던 모든 창을 닫고 오직 신사업 보고서 관련 파일만을 화면에 띄워놓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표이사 집무실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는 강지훈과의 대면을 수십 번 시뮬레이션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강지훈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만큼이나 차갑고 미니멀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방 안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그녀가 제출한 중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유진이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앉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유진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을 갈랐다. 마침내 그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어제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보고서 잘 봤습니다. 논리적이고 데이터 분석도 훌륭하군요.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이 예상 수익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경쟁사들이 동일한 시장에 진입할 경우의 리스크는 어떻게 계산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김서연 씨는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까? 숫자가 아닌 당신의 진짜 생각을 듣고 싶군요. 그의 질문은 단순한 업무 확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생각과 철학, 그리고 정체성의 본질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한 집요함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지적인 유희를 가장한 신문이었다.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그의 의도를 파악했다. 그는 그녀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하기 시작했다. 예상 수익률은 최근 3년간의 관련 시장 성장률 데이터와 저희가 보유한 기술의 독점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경쟁사의 진입 리스크는 초기 시장 선점 효과와 특허 장벽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제안한 이유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아우라 그룹의 기술이 사회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만족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몸을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더욱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서연 씨는 어디 출신이죠? 이력서에는 평범한 대학 졸업생으로 나와 있던데 신입사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군요. 마치 이 업계에서 수년간 굴러온 베테랑처럼 말입니다. 당신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질문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그녀의 가면을 위협했다. 유진은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파놓은 함정이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대표님.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학창시절부터 기술과 경영의 융합에 관심이 많아 혼자서 공부를 많이 했을 뿐입니다. 대표님처럼 훌륭한 경영자 밑에서 일하며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질문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대신 그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피해갔다. 가장 완벽한 방어는 때로는 공격이 아니라 상대방의 예상을 벗어나는 유연함에 있기 때문이다. 강지훈은 그녀의 대답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는 의심과 흥미, 그리고 아주 희미한 실망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무언가 다른 대답을 기대했던 것일까?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는 계속 진행하세요.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그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고 그것은 대화가 끝났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집무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의 힘을 풀며 가쁜 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지훈과의 대면은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였다. 그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관찰자였다. 그에게서 의심을 사는 순간 이 모든 임무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위장을 더욱 철저히 해야만 했다. 자리로 돌아온 유진은 남은 시간 동안 신사업 보고서 작성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겉으로는 완벽한 신입사원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프로젝트 키메라와 강지훈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퍼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과연 이 비밀스러운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을까? 그가 이 모든 일의 주범일까? 아니면 그 역시 최민준 부회장에게 속고 있는 피해자일까? 아직은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의 동료들이 모두 떠나자 유진은 다시 자신의 진짜 임무로 돌아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크기의 암호화된 USB를 꺼내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리고 낮 동안 수집했던 프로젝트 키메라 관련 자금 흐름의 흔적들을 별도의 보안 파일로 옮겨 정리하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지출 내역들이 하나둘씩 연결되면서 거대한 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괴물의 그림자와도 같았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그 괴물의 이름을 알아냈다. 유진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완벽 그 자체였다. 시장 분석, 기술적 타당성, 재무 예측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부분도 흠잡을 곳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전략기획팀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직접 보고서를 평가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인정의 기색이 묻어나왔다. 김서연 씨의 보고서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논리적이고 창의적이며 무엇보다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안건은 이사회에 정식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신입사원의 아이디어가 곧바로 이사회에 올라가는 것은 아우라그룹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유진은 최대한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동료들의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시선이 등 뒤에 날아와 박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라 대표의 인정을 받은 떠오르는 별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그녀의 위장 활동의 양날의 검과 같았다.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겠지만 그만큼 더 많은 감시와 견제에 시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지훈은 유진을 따로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 김서연 씨의 능력을 높이 사서
현재 비공개로 진행 중인 인수합병 프로젝트 분석팀에 합류시켰으면 합니다. 업계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된 팀이니 많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인수합병 분석팀. 그것은 아우라그룹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을 다루는 핵심 부서였다. 유진은 자신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은 여전히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녀의 능력만큼은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진짜 임무를 위한 최고의 위장이었다. 인수합병 분석을 명분으로 그녀는 이제 회사의 거의 모든 서버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최상위 레벨의 접근 권한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새로운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은 이전보다 훨씬 더 보안이 삼엄했고 팀원들은 각자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며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유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인수 대상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척하며 물밑에서는 최민준 부회장의 디지털 흔적을 맹렬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매우 교활하고 신중한 인물이었다. 그의 개인 서버나 파일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한 사람이라도 네트워크상에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유진은 그의 부서에서 외부로 나가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을 감시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끈질긴 분석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특정 시간대에 아주 불규칙적으로 최민준의 서버에서 정체불명의 외부 IP 주소로 강력하게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이 전송되고 있었다. 그것은 정상적인 업무 통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은밀하고 기이했다. 유진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그 외부 IP 주소들을 역추적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IP 주소들은 모두 현직 고위 관료나 유력 정치인들의 개인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내부 고발을 번번이 막아내고 불법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정경유착의 거대한 커넥션. 유진은 프로젝트 키메라가 단순히 한 기업의 비리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음모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유진의 은밀한 움직임은 최민준이라는 늙은 여우의 경계망을 자극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서버 주변에서 평소와 다른 미세한 접근 시도가 감지된 것을 놓치지 않았다. 비록 유진의 접근은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이루어져 방화벽을 뚫지는 못했지만 최민준은 누군가가 자신의 비밀에 다가오고 있다는 동물의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인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근 회사 내분망의 수상한 움직임은 없었나? 보안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특별한 해킹 시도나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부회장님. 최민준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책상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말하는 걸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어 들어가는 벌레들이 가장 무서운 법이지. 최근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한 모든 직원들의 로그 기록을 다시 한번 샅샅이 훑어봐. 특히 최근에 입사해서 의욕이 과한 친구들 위주로 말이야. 그의 말에는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의심과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의 지시에 보안팀은 즉시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사무실 곳곳의 감시 카메라가 더욱 촘촘하게 직원들을 감시했고 모든 직원의 컴퓨터 사용 기록과 이메일 송수신 내역이 비밀리에 검열되었다. 유진은 이러한 변화를 즉시 감지했다.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이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동료들 사이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모두가 보이지 않는 시선을 의식하는 듯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졌다. 사냥꾼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사냥감이 된 것이다. 최민준이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이 서서히 그녀를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행동을 더욱 조심해야만 했다. 그녀는 낮 동안에는 인수합병 분석 업무에만 완벽하게 몰두하여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모범적인 직원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녀가 만들어내는 보고서의 품질은 팀 내에서도 최고 수준이었고, 이는 그녀의 존재를 의심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방패가 되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자신만의 외로운 전쟁을 계속했다. 그녀는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접속하여 최민준과 정치인들 사이에 오간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의 일부를 다운로드하는데 성공했다. 그날 밤 퇴근 준비를 하던 유진은 문득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고개를 들었다. 사무실 구석에 설치된 도명 감시 카메라의 렌즈가 정확히 자신을 향해 있는 것 같았다.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카메라의 작은 붉은 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서면서 복도 끝에 서 있는 보안 요원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단순한 경비원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표물을 확인하는 감시자의 눈빛이었다. 건물을 빠져나온 유진은 군중 속으로 자신의 몸을 숨겼다. 그녀는 방금 다운로드한 암호화된 데이터가 담긴 마이크로 SD카드를 손안에 꽉 쥐었다. 이것은 최민준의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첫 번째 실질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이미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음을 직감했다. 이제부터는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단서를 찾아냈지만 그 대가로 그녀 자신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서게 된 것이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서연이 작성한 인수합병 후보 기업 분석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데이터에 기반한 그녀의 통찰력은 날카로웠다. 그는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역량에 감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생각은 보고서의 내용을 벗어나 그녀라는 인간 자체를 향하고 있었다. 압박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침착함, 누구도 생각지 못한 각도에서 문제를 꿰뚫는 예리함, 그리고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눈빛까지. 그녀는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 그는 평소에 자신답지 않게 그녀를 향한 호기심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 호기심은 단순히 유능한 직원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궁금했다. 이 감정이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감정적 이끌림을 정당화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를 더 가까이 두고 직접 확인해 보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의도적으로 김서연과 함께할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통상적인 보고 라인을 무시하고 그녀를 직접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하여 1대1로 보고를 받았다. 그는 업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척하며 그녀의 가치관이나 사적인 생각을 떠보는 교묘한 질문들을 섞어 넣었다. 김서연 씨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일 외에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건 무엇이죠? 같은 질문들이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유진을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대표이사와 직접 소통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특히 최민준 부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질 때면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녀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마주할 때마다 자신의 감정 통제선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냉철한 수사관 한유진의 이성이 경고음을 울리는 동시에 평범한 여자 김서연의 심장이 멋대로 반응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비공식 만찬 자리에 강지훈은 이례적으로 그녀를 대동했다. 신선한 시각을 가진 젊은 인재를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그것이 단순한 업무의 연장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유진은 그곳에서 완벽한 비서이자 유능한 분석가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능숙한 외국어 실력과 깊이 있는 산업 지식으로 투자자를 매료시켰고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만찬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날따라 지쳐 보였던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김서연 씨. 덕분에 아주 성공적인 자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부드러운 온기를 띠고 있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유진은 애써 감정을 감추며 대답했다. 그때 그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김서연 씨는 항상 그렇게 모든 일에 완벽합니까? 단 한 번도 실수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어요. 그의 질문에 유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마치 그녀의 영혼을 들여다보려는 듯 깊고 진지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진심의 일부를 내비치고 말았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저 약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강지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마치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처럼 깊은 공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아주 조금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 아슬아슬한 관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바로 최민준 부회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지훈과 김서연이 함께 회사로 들어오는 모습을 CCTV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늙은 눈이 교활하게 번뜩였다. 그는 젊은 남녀 사이에 싹트는 미묘한 감정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최민준의 눈에 김서연이라는 신입사원은 처음부터 비정상적인 존재였다. 너무 빨리 성장했고 너무 깊이 강지훈의 신뢰를 얻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심어놓은 첩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혹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제3의 세력이 보낸 스파이일 수도 있었다. 어떤 경우든 그녀는 자신의 거대한 제국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위험한 변수였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민주는 자신의 충실한 하수인인 보안팀장을 불렀다. 그 신입사원 김서연이라는 아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안팀장은 최민준의 의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매우 유능하고 영리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민준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 것이 가장 의심스러운 법이지. 이제 그 아이를 시험해 볼 때가 됐어.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미끼를 던져줄 참이니까. 그는 김서연이 현재 맡고 있는 인수합병 분석 업무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 아주 매력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허위 정보를 흘려 넣었다. 그 정보 안에는 프로젝트 키메라와 관련된 핵심 기술처럼 보이는 거짓 데이터도 교묘하게 섞어두었다. 만약 김서연이 그 미끼를 물고 더 깊이 파고들려 한다면 그것은 그녀가 회사의 기밀을 노리는 스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터였다. 그것을 빌미로 그녀를 제거하고 동시에 강지훈의 판단력에도 흠집을 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계략이었다. 며칠 후 유진은 최민준이 파놓은 함정인 줄도 모른 채 그 허위 정보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인수합병 후보 리스트에 새로 추가된 바이오젠텍라는 회사의 자료를 검토하다가
눈을 번쩍 떴다. 그 회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 목록에서 유전자 서열 변형 안정화 기술이라는 항목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프로젝트 키메라의 핵심 기술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마침내 꼬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유진은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혼자 남아 바이오젠 테크의 서버에 몰래 접속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가 접속 코드를 입력하는 순간 그녀의 모니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대신 사무실의 모든 전등이 일순간에 깜빡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등 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군, 김서연 씨. 혹시 찾고 있는 거라도 있나? 목소리의 주인은 최민준이었다. 함정이었던 것이다.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최민준의 목소리는 유진의 귓가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바이오젠 테크라는 회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고 그녀가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후 사무실의 전등이 다시 켜지며 최민준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마치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그의 뒤에는 보안팀장과 건장한 요원 2명이 버티고 서 있었다. 유진은 찰나의 순간 동안 수십 가지의 대응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했다. 여기서 무력을 사용해 탈출하는 것은 최악의 수였다. 그것은 스스로 스파임을 자백하는 꼴이었다. 그녀는 이 위기를 오직 김서연의 역할로만 돌파해야 했다. 그녀는 최대한 당황하고 놀란 신입사원의 표정을 지어 보이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부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그저 보고서에 이상한 점이 있어서 확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최민준은 그녀의 연기를 즐기려는 듯 천천히 다가왔다. 이상한 점이라. 어떤 점이 그렇게 우리 유능한 김서연 씨의 호기심을 자극했을까?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독이 숨어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이 바이오젠 테크라는 회사의 재무 구조가 너무 비정상적입니다. 매출에 비해 연구개발비 지출이 터무니없이 높고 자금의 출처도 불분명합니다. 만약 이런 회사를 인수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그만. 그녀의 변명은 완벽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의 함정을 역이용하여 자신이 회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남아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는 충성스러운 직원의 모습을 연기했다. 최민준의 미간이 순간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그녀가 겁을 먹고 허둥댈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함정을 명분 삼아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고 있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표가 총애하는 직원을 함부로 몰아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최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다시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랬군.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갸륵해. 하지만 이런 일은 정규 업무 시간에 하도록 하게.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말이야. 그리고 너무 깊은 호기심은 때로는 위험을 부르기도 한다는 걸 명심하게.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가벼운 손길에서 유진은 살갗을 파고드는 듯한 섬뜩한 위협을 느꼈다. 그는 증거를 잡지 못했지만 그녀를 향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을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유진에 대한 감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화되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 모든 통화, 모든 클릭 하나하나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사 내부망을 통해 비밀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최민준이 자신을 제거할 명분을 찾기 전에 혹은 프로젝트 키메라의 모든 증거를 완전히 파기하기 전에
그녀는 결정적인 한 방을 손에 넣어야만 했다. 디지털 수사가 막힌 이상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직접 그 심장부로 뛰어드는 것. 유진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프로젝트 키메라가 진행되고 있는 비밀 연구실에 직접 잠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며칠에 걸쳐 자신의 모든 감각과 능력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했다. 보안 요원들의 교대 시간,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그리고 건물의 가장 깊숙한 지하 4층에 위치한 연구실의 설계도까지.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아우라 그룹 본사 건물을 하나의 거대한 전장으로 입력했다. 결전의 날밤 유진은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대한 건물에 침투했다. 경찰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잠입 기술이 동원되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환풍구를 통과하고 레이저 감지망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미리 복제해둔 보안카드로 잠긴 문들을 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한 마리의 검은 표범처럼 민첩하고 우아했다. 마침내 그녀는 목적지인 지하 4층 중앙관리 구역이라는 위장 명패가 붙은 육중한 강철문 앞에 도착했다. 이곳은 일반적인 보안카드로는 열 수 없었다. 최상위 등급의 생체 인식 시스템이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낮에 최민준의 비서가 쓴 컵에서 몰래 채취한 지문을 특수 필름에 복제해 두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필름을 인증기에 갖다 댔다. 짧은 침묵 끝에 인증되었습니다라는 기계음과 함께 묵직한 강철문이 마침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녀는 마침내 괴물의 심장부로 들어선 것이다. 연구실 내부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거대한 유리 배양기 안에서는 정체불명의 세포들이 기괴한 형태로 증식하고 있었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무서운 속도로 변이되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실 중앙의 냉동 보관함 안에는 검붉은색의 액체가 담긴 수십 개의 바이알들이 섬뜩한 기운을 내뿜으며 보관되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키메라 바이러스의 실체였다. 유진은 손목에 찬 초소형 카메라로 연구실 내부의 모든 것을 빠르게 촬영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바이러스 샘플 하나를 특수 용기에 담았다. 그녀는 이곳에서의 시간이 단 1분 1초라도 더 길어지면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막 연구실을 빠져나가려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연구실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지며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기 시작했다. 최민준이 설치해둔 공식 보안 시스템과는 별개의 함정이었다. 유진은 순식간에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복도 저편에서 여러 명의 보안 요원들이 중무장한 채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실험 장비를 그들을 향해 집어던져 시선을 분산시킨 뒤 반대편 복도로 몸을 날렸다. 지금부터는 김서연이 아닌 한유진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좁은 복도에서 달려드는 요원들을 상대로 격렬한 사투를 벌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상대를 죽이지 않고 오직 관절기와 급소 공격으로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다. 그녀는 가까스로 그들을 따돌리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지만 어깨에 가벼운 총상을 입고 말았다. 끔찍한 고통이 온몸에 퍼졌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건물 전체가 비상상태에 돌입했고 모든 층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잡기 위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녀는 1층으로의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건물의 최상층으로 향했다. 마침내
옥상으로 통하는 문 앞에 다다른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문을 박차고 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상처의 고통을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헬리콥터 착륙장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아래층에서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그녀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옥상 난간 끝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잠시 망설임도 없이 옆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형 물탱크를 향해 몸을 날렸다. 두 건물 사이의 거리는 아찔할 정도로 멀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된 순간 그녀의 손끝이 가까스로 물탱크의 가장자리에 닿았다. 그녀는 탈출했지만 그녀의 위장신부는 산산조각 났다. 이제 전면전의 시작이었다. 아우라 그룹 본사 건물은 전례 없는 혼돈에 휩싸였다. 모든 층에 비상경보가 울려 퍼졌고 중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건물을 샅샅이 뒤지며 보이지 않는 침입자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최민준 부회장은 통제실에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들을 노려보며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반드시 찾아내 그 계집애가 이 건물에서 단 한 발자국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그의 분노는 단순히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던 왕국이 한낱 신입사원에게 유린당했다는 굴욕감 때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지훈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비상 연락을 받고 오는 길에 이미 상황을 모두 보고받았다. 회사의 최준교 기밀연구실이 정체불명의 침입자에게 뚫렸으며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그가 직접 발탁하고 신임했던 신입사원 김서연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는 현재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믿음과 배신, 이성과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혼란스러운 현장을 즉시 장악했다. 그는 최민준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침착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모든 외부 통신망을 차단하고 내부 보안팀 외에 외부 경찰에는 아직 신고하지 마시오. 그리고 김서연 씨와 관련된 모든 자료 인사 기록부터 출입기록 컴퓨터 사용 로그까지 전부 내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기업 스파이 행위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 이면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더 거대하고 추악한 무언가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강지훈은 김서연의 파일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류상 그녀의 이력은 완벽했다. 최고의 학벌, 우수한 성적 흠잡을 데 없는 경력. 하지만 그는 이제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형처럼 인간적인 빈틈이나 의외성이 전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그녀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녀가 졸업했다는 대학 이전에 근무했다는 작은 컨설팅 회사까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김서연이라는 인물은 그 어디에도 실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이었다. 한편 서울의 한 낡은 안전가옥에서 유재는 고통을 참으며 스스로 어깨에 총알을 빼내고 상처를 봉합하고 있었다. 끔찍한 통증보다 그녀를 더 괴롭히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다. 그녀는 키메라 바이러스 샘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동시에 공식적인 신분과 모든 연락망을 잃었다. 최민준은 이제 언론을 통해 그녀를 산업 스파이나 테러리스트로 매도할 것이 분명했다. 경찰 내부의 조력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상부에서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당장 작전에서 손을 떼라는 명령만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그녀가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암호화된 통신기기에서 짧은 메시지 하나가 수신되었다.
발신자는 불명이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겠다. 오늘 밤 11시 한강의 잠수교 남단 혼자 나와라. 그것은 명백한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유진은 그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강지훈. 오직 그만이 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약속된 시간 유진은 상처의 고통을 숨긴 채 평범한 옷차림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강지훈은 이미 다리 한가운데에 서서 어둡게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실망감 대신 깊은 고뇌와 함께 날카로운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어떤 인사도 없이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당신 대체 누구지? 내 회사에서 원하는 게 뭐였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김소연을 연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다. 내 이름은 한유진. 대한민국 경찰청 특수수사대 소속 경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용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검붉은 키메라 바이러스 샘플이 담겨 있었다. 내가 원했던 건 바로 이것의 실체입니다. 아우라 그룹의 이름 아래 최민준 부회장이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는 대량 살상용 생화학 무기죠. 강지훈의 동공과 거세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말을 잃은 채 그녀가 내민 증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서연의 비정상적인 능력, 최민준의 과민한 반응, 그리고 회사의 막대한 비밀 예산. 그는 유진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폭로는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나의 아버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직전 최민준 부회장의 비윤리적인 연구 프로젝트 하나를 강제로 중단시키려 하셨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억눌러왔던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다. 최민준은 단순히 회사를 타락시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회사를 송두리째 집어삼킨 악마였던 것이다. 차가운 강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대표이사와 위장 잠입한 경찰이 아니었다. 그들은 최민준이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였다. 강지훈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냉정함을 벗고 뜨거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한유진 경위, 당신에게는 진실을 밝힐 증거와 법의 이름이 있겠지. 내게는 이 회사의 내부 정보와 자원, 그리고 복수해야 할 이유가 있다. 우리 함께 싸워야겠어. 유진은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불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망설임 없이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히는 순간 위험하고도 필연적인 동맹이 맺어졌다. 한 명은 정의를 위해, 다른 한 명은 진실과 복수를 위해. 이제 그들은 함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싸움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강지훈의 개인 소유인 한남동의 한적한 고급 빌라.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들만의 새로운 작전 기지가 되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방음 설비가 갖춰진 지하의 서재는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모했다. 한쪽 벽면에는 유진이 직접 만든 아날로그식 관계도가
코르크보드에 압정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강지훈이 준비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복잡한 데이터들을 3차원으로 구현하고 있었다. 그들의 조합은 마치 날카로운 창과 견고한 방패처럼 완벽한 시너지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본격적으로 방역 계획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목표는 단 하나 최민준 부회장과 그가 구축한 부패의 제국을 뿌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었다. 유진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증거들을 분석하고 최민준의 약점을 찾아내는 창의 역할을 맡았다. 강지훈은 아우라그룹의 CEO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내부에서 적을 교란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방패이자 열쇠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유진은 먼저 키메라 바이러스 샘플을 경찰 내부의 비밀 연구소로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동시에 그녀는 이전에 다운로드했던 암호화된 통신기록 해독에 매달렸다. 그것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암호화 기술이 동원된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데이터 덩어리였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서 잠도 잊은 채 코드와 씨름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집요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같은 시간 강지훈은 회사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CEO의 역할을 연기했다. 그는 김서연의 갑작스러운 무단 결근과 잠적에 대해 회사가 발칵 뒤집힌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는 최민준이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가는 여론을 묵인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최민준에게 충성하는 핵심 부서장들을 해외 출장이나 지방 발령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씩 중요 직책에서 떼어놓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강지훈의 이런 움직임을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동으로 착각하고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위험한 공조가 계속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 더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우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서로의 과거와 상처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차가운 CEO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홀로 거대 기업을 이끌어야 하는 외로움을 드러냈다. 유진은 자신이 왜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길을 선택했는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자신의 강직한 신념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날 새벽 계속되는 작업에 지친 유진이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그때까지 어깨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아 그녀는 잠결에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그 소리를 들은 강지훈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붕대 위로 피가 희미하게 배어 나와 있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셔츠 소매를 걷고 낡은 붕대를 풀었다. 그리고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로 직접 상처를 소독하고 새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의 손길에 잠에서 깬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 그리고 따뜻한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이 흘렀다. 며칠 후 마침내 유진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그녀는 강지훈이 내부에서 제공한 서버의 암호화키 일부를 단서로 마침내 최민준의 통신 기록 중 일부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이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들과 만날 비밀 회동의 날짜와 장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개량형 키메라 바이러스의 실험 결과 데이터를 넘기기로 한 약속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들이 현장을 덮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들이 찾아낸 비밀 회동 장소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개인 별장이었다. 그곳은 최민준의 오랜 정치적 동반자이자 현재 유력한 대권 후보인 박 의원의 소유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바이러스 데이터를 거래하고 아우라 그룹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대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만약 그 현장을 급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최민준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한 부패한 정치 세력까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유진과 강지훈은 그들의 작전 상황실에 서서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다. 작전명은 심판의 날. 유진은 경찰 특수부대 동료들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에게만 비밀리에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했다. 강지훈은 별장의 내부 구조도와 보안 시스템 정보를 입수하고 당일 최민준의 동선을 교란시켜 그가 약속 장소에 예정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도록 만들 계획을 세웠다. 모든 것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처럼 위험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다. 그들은 작전 개시를 앞두고 잠시 서로를 마주보았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유진 씨, 만약 이 일이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되찾게 되겠죠. 당신은 아버지의 명예를, 그리고 나는 내가 지키고 싶었던 정의를.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굳게 얽혔다. 이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끝났다. 거대한 악을 심판하기 위한 방역이 마침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작전 당일 동이 트기 전에 차가운 공기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진은 안전가옥에서 자신의 장비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권총의 차가운 감촉 손목에 찬 소형 통신기의 희미한 불빛, 그리고 가슴속에 타오르는 정의에 대한 뜨거운 불꽃. 그녀는 지난 수개월간의 위험과 고통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냉철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강지훈에 대한 걱정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아우라그룹의 CEO 집무실에서 최민준의 예상 이동 경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있을 중요한 이사회 안건을 핑계로 최민준의 발을 최대한 묶어두고 그가 비밀 회동 장소로 출발하는 시간을 늦추는 임무를 맡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노련한 포식자인 최민준이라는 맹수를 너무 얕보고 있었다. 최민준은 수십 년간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의 정점에서 살아남은 인물이었다. 최민준은 그날 아침부터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강지훈이 갑자기 제안한 긴급 이사회도, 자신의 오랜 신복이었던 비서실장이 갑작스러운 병가를 낸 것도, 그리고 회사를 감싸고 도는 미묘하게 부자연스러운 분위기도, 그의 예리한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비밀 통신 라인에 대한 최고 등급의 역추적 진단을 실행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아주 미세하지만 지울 수 없는 침입의 흔적을. 그 순간 최민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사라진 신입사원 김서연, 그리고 최근 자신을 미묘하게 압박해오던 강지훈의 움직임까지.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자신의 비밀 회동 계획을 알아내고 그곳에서 자신을 덮치려 하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분노가 아닌 섬뜩하고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쥐새끼들이 감히 호랑이의 굴을 넘본 것이다. 그는 회동을 취소하는 대신 그 함정을 역이용하여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더 큰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그의 방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활하고 악랄했다. 그는 자신의 적이 유진이라는 창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녀를 돕고 있는 강지훈이라는 방패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강지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조용한 요양병원에서 지병을 앓고 있는 그의 어머니였다. 그의 어머니는 강지훈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그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유진과 그녀의 소수,
정예 팀원들이 비밀 별장 주변에 잠입하여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을 때였다. 최민주는 자신의 충복들을 별장이 아닌 강지훈의 어머니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급파했다. 그리고 그는 강지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강지훈은 회의실에서 최민준의 도착을 기다리다 울리는 벨소리에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민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다정했다. 지훈아, 오늘 이사회는 아무래도 내가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구나. 대신 아주 중요한 곳에 좀 들러야 해서 말이다. 내 어머님이 계신 요양병원 말이다.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는데 문득 안부가 궁금해지더구나. 내가 맛있는 과일이라도 좀 사들고 가봐야겠다. 그의 말에는 직접적인 협박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잔인한 의도는 그 어떤 협박보다도 더 명확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은 것이다. 강지훈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피가 차갑게 식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최민준이 말을 이었다.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던 내 개인적인 약속 말이다. 갑자기 장소를 좀 바꿔야 할 것 같구나. 새로운 장소는 내 어머니가 계신 바로 그곳으로 하지. 너무 늦지는 말 거라. 우리 모두가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 전화가 끊겼다. 강지훈은 전화기를 든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최민준의 소나기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작전은 실패했고 이제 어머니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간신히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즉시 유진에게 연락해야만 했다. 별장으로 향하는 것은 자살 행위이며 진짜 함정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딜레마에 빠졌다. 이 사실을 알리는 순간 유진과 그녀의 팀원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최민준이 통신까지 감청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정의와 복수 그리고 어머니의 목숨. 그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암호화된 비상 채널을 통해 유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작전 노출 함정이다. 진짜 목표는 어머니, S 요양병원. 그의 손가락은 공포와 분노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메시지를 보낸 직후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어머니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유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별장 근처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유진은 손목 통신기의 진동을 느끼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최민주는 그들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는 함정을 파놓은 것이다. 바로 그때 별장의 정문으로 박 의원의 차량이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모든 것이 최민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몇 초 안에 결정을 내려야 했다. 눈앞에 적을 치고 공멸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후퇴하여 무고한 생명을 구할 것인가. 경찰로서의 임무와 인간으로서의 도리 사이에서 그녀는 격렬하게 갈등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절박한 목소리를, 그리고 그의 눈 속에 담겨있던 깊은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팀원들을 향해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작전 중지, 모두 철수한다. 목표가 변경됐다. 밤의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검은색 승합차 안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진은 자신의 팀원들에게 새로운 작전 계획을 신속하게 브리핑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냉정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불길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범인 검거 작전이 아니었다. 인질 구출과 범죄 조직 소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녀는 손목의 통신기를 통해 강지훈의 차량 위치를 계속해서 확인하며 그와의 거리를 좁혀 나갔다. 먼저 요양병원에 도착한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최민준의 수하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을 따라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유진과 그녀의 팀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아우라 그룹의 CEO가 아니라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아들이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의 표정은 강철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가 안내된 곳은 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VIP 병실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침대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그 곁에 안락의자에 최민준이 악마와도 같은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병실 안에는 그의 충복 2명이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최민준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조카를 대하듯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왔구나 지훈아. 네가 올 줄 알고 있었다. 역시 넌 착한 아들이야. 네 아버지와는 다르지. 강지훈은 분노로 타오르는 눈을 한 채 그를 노려보며 물었다. 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최민준은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대답했다. 원하는 거라 글쎄다. 처음에는 그냥 내 왕국을 좀 먹는 벌레 몇 마리를 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일이 좀 커져버렸구나. 네가 그 계집애와 한패였다니 난 정말 꿈에도 몰랐다. 넌 역시 네 아버지를 닮아서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강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바로 그 순간 유진과 그녀의 팀원들은 병원 외곽에 도착하여 어둠을 틈타 신속하게 침투를 시작했다. 그들은 병원 곳곳에 배치된 최민준의 수하들을 소리 없는 암살자처럼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유진은 미리 입수한 병원의 내부 구조도를 바탕으로 최단 경로를 통해 VIP 병실로 향했다. 그녀의 귀에 꽂힌 초소형 수신기를 통해 병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강지훈이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다. 병실 안 최민준은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지난 수십 년간 숨겨왔던 추악한 비밀을 스스로 폭로하기 시작했다. 내 아비는 너무 이상주의자였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기술을 눈앞에 두고도 고작 윤리 따위를 들먹이며 내 앞을 가로막았지. 그래서 내가 직접 길을 터줄 수밖에 없었다. 그날의 자동차 사고는 정말 완벽했는데 말이야. 그는 강지훈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를 살해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백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강지훈은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셔츠 단추에 숨겨진 초소형 녹음기가 이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노린 마지막 증거였다. 최민준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최민준을 더욱 자극했다. 당신은 악마야. 그의 말에 최민준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악마 아니, 나는 신이 되려는 사람이다, 지훈아. 그리고 이제 너와 내 어미는 나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작은 재물이 되어줘야겠다. 최민준은 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검붉은 키메라 바이러스 원액이 담겨 있었다. 내 어미는 오랫동안 아팠으니 이제 편안하게 보내주는 게 아들 된 돌이 아니겠느냐. 그가 잠들어 있는 강지훈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주사기를 팔에 가져다 대려는 순간이었다. 유진의 팀은 이미 병실 문 앞에 도착해 있었다. 강지훈은 창문에 비친 유진의 희미한 신호를 보았다. 마지막 도박의 시간이었다. 강지훈은 미친 듯이 포효하며 최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이 개자식아. 그는 최민준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늘어졌다.
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부하들이 그에게 달려드는 바로 그 순간 병실의 문과 창문이 동시에 박살나며 섬광탄이 터졌다. 칠흑 같은 복장을 한 유진의 팀원들이 순식간에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고 정확했다. 최민준의 부하들은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아수라장이 된 병실 한가운데 유진은 마침내 최민준과 정면으로 마주 섰다. 당황한 최민준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유진의 움직임이 더 빨랐다. 그녀는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고 그의 턱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바닥에 쓰러진 최민준은 경악과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벌레처럼 여겼던 그 여자가 이제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최민준, 당신을 아우라그룹 전 회장 강태성 살해, 교사 불법 생화학 무기 개발 및 은닉, 그리고 다수의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최민준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비굴한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그의 오만함, 바로 그 자체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이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강지우는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다행히 그녀는 소홀 안에 잠시 놀랐을 뿐 무사했다. 혼란스러운 병실 안 유진과 강지훈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안도와 탈진,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도박은 성공했다. 지옥 같았던 긴 밤이 끝나고 마침내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에 격렬했던 사투가 끝나고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은 아우라 게이트라는 거대한 스캔들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최민준 부회장을 비롯한 아우라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그와 결탁했던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그들이 비밀리에 개발하던 키메라 바이러스의 끔찍한 실체와 강태성 전 회장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 언론을 통해 연일 폭로되었다. 국민들은 경악했고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다.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강지우는 무너져가는 왕국의 잔해 위에 홀로 섰다. 그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으로 위기를 마주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회사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아들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리더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늘부로 아우라그룹은 과거의 모든 어두운 유산과 단절하고 새롭게 태어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그는 비윤리적인 모든 연구 프로젝트를 즉시 영구 폐기하고 회사의 모든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그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조금씩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시간 한유진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신의 사무실로 복귀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승진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동료들의 축하 메시지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임무는 완벽하게 끝났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정의를 실현했고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치열했던 위장 잠입 생활이 마치 한편의 긴 꿈처럼 느껴졌다. 총성과 비명 배신과 음모 그리고 그의 눈빛. 그녀는
창밖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강지훈을 떠올렸다. 위험 속에서 서로의 등을 맡겼던 동지 차가운 가면, 뒤에 뜨거운 상처를 숨기고 있던 남자.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과연 그와 그녀의 관계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퇴근 시간이 지나고 유진은 홀로 경찰청을 나섰다. 며칠째 계속되는 야근과 사건 보고서 작성으로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때 청사 앞 가로등 아래에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값비싼 맞춤 정장도 위압적인 경호원도 없이 그는 그저 평범한 니트에 면바지 차림의 한 남자로 서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유진을 발견하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제는 서로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유진 경위님.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냉정함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유진은 작게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유진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럼 나도 그냥 강지훈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도시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두 사람은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넌지시 말했다.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아직 몸은 불편하시지만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유진은 진심으로 그를 위로했다. 그들은 어느새 그들의 첫 번째 비밀 회동 장소였던 한강의 다리 위에 도착해 있었다. 그날의 차가운 강바람 대신 기분 좋은 저녁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강지훈이 멈춰서서 어둡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높은 성벽 밖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법을 이제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따뜻했다. 그래서 말인데, 한유진 씨, 혹시 내가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화려한 고백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백보다도 더 진솔하고 깊은 울림이 있는 제안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상처와 부족함을 모두 내보이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동안 수많은 가면 뒤에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던 유진은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강지훈이 처음 보는 꾸밈없고 순수한 미소였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앞으로는 위험한 일에 혼자 뛰어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이제 당신 곁에는 내가 있으니까.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의 얼굴에도 마침내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다. 거짓과 위험 속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진실과 믿음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새롭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지옥 같았던 폭풍우는 마침내 그치고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으로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충분히 따뜻하리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다.